그 남자는 내 남편이었다. 30년 동안 믿었던 결혼 생활, 하지만 한 장의 사진이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남편의 또 다른 가정, 그리고 딸의 존재, 배신과 거짓으로 얼룩진 삶 속에서 한 여자가 자신을 되찾는 여정이 시작됩니다.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순자는 오늘도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30해 동안 단 한 번도 어긴 적 없는 아침 일과였지요.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가볍지만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영배 씨, 일어나세요. 커피 다 됐어요. 순자는 남편 박영배가 좋아하는 원두를 정성스레 갈아 핸드드립 커피를 내렸습니다. 영배는 늘 그렇듯 무뚝뚝하게 고개만 끄덕이고 커피잔을 받아들었지요. 말수적은 남편이지만 매달 생활비를 빠짐없이 보내주는 든든한 가장이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늦을 거예요. 회사 일이 많아서. 영배는 넥타이를 매며 거울을 보았습니다.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지요. 정년까지 3년 남은 중견 회사의 부장이었습니다. 저녁은 안 차려둘게요. 편한 데서 드세요. 순자의 말에 영배는 또 고개만 끄덕이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래, 나간다. 현관문이 닫히자 집안에는 다시 정적만이 가득했습니다. 순자는 창가에 앉아 아파트 단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남편을 향한 사랑이 언제부터 습관으로 변했는지 그녀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아파트 동창회가 열렸습니다. 순자가 고등학교 때부터 알던 친구들이 모이는 자리였지요. 어머, 이순자, 너 또 파마했구나. 정말 젊어 보인다니까. 고등학교 동창 김미연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카페에 모인 6명의 친구들은 서로의 근황을 나누며 웃음꽃을 피웠지요. 순자야, 너네 영배 씨는 여전히 생활비 잘 주니? 우리 남편은 퇴직하고 용돈을 달라고 할 때마다 한숨부터 쉰다니까. 이 말에 모두가 웃었지만 순자의 웃음은 입가에만 머물렀습니다. 그럼요. 영배 씨는 한 번도 생활비 안 준 적 없어요. 그래서 전 참 편하게 살죠 뭐. 순자의 대답에 친구들은 부러움의 눈길을 보냈습니다. 정말 복받았네. 그래도 외롭진 않아? 영배 씨 아직도 말수 적고 집에 일찍 안 들어온다며? 괜찮아요. 습관이 된걸요. 30에 살았는데 뭐. 순자의 눈에는 말과 달리 깊은 외로움이 가득했습니다. 친구들은 그 눈빛을 잊지 못했지요. 동창회를 마치고 돌아온 집. 텅 빈 거실에 순자의 한숨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벽시계는 8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영배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지요. 저녁 10시 현관문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영배는 넥타이를 풀며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는 나지 않았지요. 식사는 하셨어요? 응, 친구랑 저녁 먹었어. 어느 친구요? 그냥 옛날 대학 동기. 영배는 대충 대답하고 샤워실로 향했습니다. 순자는 더 묻지 않았지요. 10년 전부터 그랬습니다. 묻지 않고 의심하지 않는 것이 서로에게 편했으니까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든 순자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행복한 걸까? 하지만 곧 그 생각을 털어냈지요.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게 어디야. 영배 씨는 바람도 안 피우고 술도 안 마시고 도박도 안 하는데. 순자는 남편의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등을 돌린 채 깊이 잠든 영배의 모습이 문득 낯설게 느껴졌지요. 하지만 순자는 곧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봄비가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순자는 창가에 앉아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지요. 영배는 아침 일찍 출근했고 집안은 또다시 적막에 잠겨 있었습니다. 뭐라도 해야 하는데. 순자는 한숨을 내쉬며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모인 단톡방에는 새로운 메시지가 수십 개 쌓여 있었지요. 어머, 우리 아파트 근처에 맛집이 생겼대요. 다들 한번 가봐요. 지난주에 가봤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저도 가봤어요. 사진 올릴게요. 순자는 무심코 단톡방에 올라온 사진들을 넘겨보았습니다. 골목길에서 찍은 사진, 음식 사진, 그리고 문득 멈칫했습니다. 한 장의 사진 속에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지요.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인데. 순자는 사진을 확대해 보았습니다. 회색 코트에 갈색 모자를 쓴 남자.
그리고 그 옆에는 중년 여성이 팔짱을 끼고 있었지요. 남자의 뒷모습은 분명 영배였습니다. 야, 이거 우리 집 앞 골목 아니야? 완전 드라마 같다. 이웃의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순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영배는 그 여자와 팔짱을 끼고 있었고 둘은 무척 친밀해 보였지요. 하지만 그 장소는 순자가 아는 한 그들 아파트 근처가 아니었습니다. 저기가 어디지? 순자는 사진을 저장한 뒤 천천히 확대해 보았습니다. 골목 끝에 보이는 간판, 참진한 약방이란 글씨가 흐릿하게 보였지요. 한약방? 영배는 한약을 먹은 적이 없었습니다. 적어도 순자가 아는 한은요. 가끔 감기약을 먹는 것 외에는 약국에도 잘 가지 않았지요. 순자는 인터넷 검색창에 참진한 약방을 입력했습니다. 몇 번의 클릭 끝에 위치를 찾아냈지요. 그곳은 그들의 아파트에서 새 정거장 떨어진 오래된 동네에 있었습니다. 뭐하러 저기를 갔을까? 순자는 달력을 확인했습니다. 그 사진이 찍힌 날은 영배가 친구 만나고 올게라고 말했던 지난주 금요일이었지요. 순자의 손이 떨려왔습니다. 20회가 넘는 결혼 생활 동안 순자는 남편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의심하지 않으려 했지요. 영배는 비록 표현이 없고 말이 적었지만 가정에 충실한 사람이라고 믿었으니까요. 혹시 생각하기 싫은 상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순자는 급하게 그 생각을 지워버렸지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영배 씨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 하지만 마음속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그날 하루 종일 집안일에 집중하려 했지만 자꾸만 그 사진이 눈앞에 아른거렸지요. 저녁 시간 영배가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식사하세요. 순자는 평소와 같은 목소리로 남편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지요. 식탁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영배는 평소처럼 말없이 밥을 먹었고 순자는 그런 남편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요즘 어디 아픈 데 있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영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 괜찮은데. 왜? 그냥 요즘 얼굴색이 안 좋아 보여서요. 아, 회사 일이 좀 많아서 그래. 걱정 마. 영배는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더 묻지 않았지요.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그녀의 마음속에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평화롭게 잠든 영배를 바라보며 생각했지요. 저 사람이 정말 내가 알던 사람일까? 다음 날 아침 영배가 출근한 후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그 한약방을 찾아가 보기로 말이죠. 무엇이 있는지, 왜 영배가 그곳에 갔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순자는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옷을 골랐습니다. 화장도 평소보다 진하게 했지요. 누군가를 만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버스를 타고 새 정거장을 지나 순자는 낯선 동네에 내렸습니다. 골목길을 따라 걷다 보니 사진 속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지요. 그리고 저 멀리 참진한 약방이란 간판이 보였습니다. 순자의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한약방 앞에 서서 그녀는 한참을 망설였지요. 안으로 들어가야 할지 아니면 그냥 돌아가야 할지. 그때였습니다. 한약방 문이 열리고 누군가가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재빨리 몸을 숨겼습니다. 한약방 건너편 가게 진열장 앞에서 물건을 구경하는 척하며 상황을 지켜보았지요. 한약방 문이 활짝 열리고 중년 여성이 나왔습니다. 사진 속 그 여자였습니다. 저 사람이구나. 여자는 5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단정한 차림새에 우아한 분위기를 풍기는 여성이었지요. 순자보다 조금 젊어 보였습니다. 순자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 여자가 누구인지 영배와 어떤 관계인지 알고 싶었지만 동시에 두려웠지요. 진실을 알게 되면 그동안의 삶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여자가 한약방 앞에 서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용기를 내어 한약방으로 걸어갔지요. 하지만 그 순간 예상치 못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아버지 언제쯤 오세요? 순자는 걸음을 멈추고 소리가 나는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30살 정도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한약 봉투를 들고 서 있었지요.
그 여자는 중년 여성에게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순자의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 젊은 여자가 말한 아버지가 혹시 영배일까요? 상상하기 싫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오나, 아버지는 조금 늦으신데 회사에서 일이 생겼대. 중년 여성의 말에 젊은 여자 다온이라 불린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그럼 먼저 가요? 나 오늘 약속 있어서. 그래, 먼저 가. 아버지 오시면 내가 말씀드릴게. 순자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나니 모든 것이 명확해졌지요. 영배는 다른 가정이 있었던 겁니다. 순자는 아무 말 없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눈앞이 흐려졌지만 어떻게든 그 자리를 벗어나야 했지요. 두 여자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동안 순자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영배는 언제부터 이중 생활을 해왔을까요? 그 여자는 누구이며 그 젊은 여자는 정말 영배의 딸일까요?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멍하니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지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게 그저 한자리에 앉아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 그동안 나는 뭐였지? 문득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영배였습니다. 여보세요? 나 오늘 좀 늦을 거야.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겨서. 순자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영배의 거짓말이 이제는 너무나 뻔히 보였지요. 알겠어요.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영배의 목소리에서는 어떤 죄책감도 느껴지지 않았지요. 아마도 오랜 세월 거짓말에 익숙해진 탓일 겁니다. 그날 밤 영배는 11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요. 샤워를 하고 나온 그는 침실로 들어와 순자 옆에 누웠습니다. 아직 안 잤네. 네. 순자는 영배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완전한 타인처럼 느껴졌지요. 무슨 일 있어? 영배가 물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저었지요.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요. 영배는 더 묻지 않고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지요. 영배는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어둠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 지금도 거짓말하고 자고 있네. 난 진실을 알게 됐는데 이 사람은 아직도.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순자는 소리 없이 울었지요. 30년의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순자는 밤새 뒤척였습니다. 아침이 밝아올 무렵 그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지요.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영배에게 직접 물어볼 용기를 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평소와 같이 일어나 영배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지요. 이제 그녀는 진실을 향해 한 걸음 내디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영배가 출근하고 순자는 옷장 구석에서 오래된 가죽 수첩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 친구가 알려준 흥신소 연락처가 적혀 있었지요. 그때는 웃으며 넘겼던 일이었습니다. 우리 영배 씨가 그럴 리 없어라고 자신했으니까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사장님 맞으세요? 저 조사를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통화를 마친 순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기로 한 것이지요. 흥신소에 영배의 사진과 기본 정보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표면적으로 평소와 같은 일상을 유지했습니다. 영배의 커피를 내리고 식사를 준비하고 빨래를 하고. 하지만 그녀의 내면은 폭풍우가 치고 있었지요. 마침내 흥신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영배 씨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직접 뵙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네요. 카페에서 만난 김 사장은 5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그는 순자에게 두꺼운 봉투를 건넸지요. 보시면 많이 놀라실 겁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사진들과 문서가 가득했지요. 첫 장은 영배와 그 중년 여성이 함께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두 번째 장은 젊은 여자 다운이라 불렸던 그 여자와 함께 있는 모습이었지요. 박영배 씨는 이중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영이라는 여성과 20년 넘게 관계를 유지해 왔어요.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20년이요? 네. 그리고 그들 사이에는 29살의 딸이 있습니다. 박다운이라고 합니다. 김 사장은 차분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박영배 씨는 퇴직 후 시간의 절반 정도를 지영 씨네 집에서 보내고 있어요. 나머지 절반은 사모님과 함께. 순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영배의 퇴직은 아직 3년이나 남았는데 무슨 소리일까요? 퇴직이요? 아직인데요. 김 사장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박영배 씨는 5년 전에 명예퇴직했습니다. 지금은 지영 씨가 운영하는 한약방 경영을 돕고 있어요. 순자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영배는 퇴직한 지 5년이나 되었는데 그녀에게는 여전히 회사에 다닌다고 속여왔던 것이지요. 그럼 생활비는요? 퇴직금으로 두 집 생활비를 나눠서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약방 수입의 일부도. 순자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출근한다는 말, 회사 일이 바쁘다는 말, 동료와 술을 마신다는 말. 모두 다 거짓말이었지요. 며칠 뒤 순자는 용기를 내어 다시 그 한약방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숨지 않고 당당히 문을 열었지요. 한약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카운터에는 중년 여성이 앉아 있었지요. 사진 속 그 여자 윤지영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지영은 미소를 지으며 순자를 맞이했습니다. 순자를 알아보지 못하는 눈치였지요. 윤지영 씨, 맞죠? 순자의 말에 지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전 이순자입니다. 박영배의 아내고요. 순간 한약방 안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지영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지요. 아, 그러시군요. 의외로 지영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마치 이런 날이 올 것을 예상했다는 듯이요. 제 남편 박영배와 무슨 관계입니까?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영은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대답했지요. 지금까지 그쪽은 뭐였죠? 전 그 사람 곁에 20년 있었습니다. 순자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감히 이런 말을 하다니. 하지만 지영은 싸울 생각이 없어 보였지요. 오히려 조용히 물었습니다. 남편분이 이제 와서 둘 중 하나를 택하라면 누굴 고를 것 같나요? 그 질문은 순자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녀는 대답할 수 없었지요. 정말 영배에게 선택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는 누구를 선택할까요? 30년을 함께한 아내, 아니면 20년을 비밀리에 만나온 여자? 순자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정말 부끄럽지 않으세요? 남의 남편을. 지영은 슬픈 눈으로 대답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가 혼자인 줄 알았어요. 다운이 태어나고 나서야 알게 됐죠. 그땐 이미 너무 늦었어요. 순자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지요. 그녀는 한약방을 나와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갑자기 누군가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지요. 순자 씨. 돌아보니 영배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아마도 지영이 연락했을 것입니다. 순자는 아무 말 없이 영배를 바라보았습니다. 30년을 함께한 남편 하지만 지금은 완전한 타인이 된 남자였지요. 순자야. 영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거리 한복판에서 두 사람은 마주보고 서 있었지요. 오후의 햇살이 그들 위로 쏟아졌지만 순자의 마음속은 한겨울보다 춥게 느껴졌습니다. 여기서 얘기하긴 그렇고 어디 가서 좀 이야기할까? 순자는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을 하면 울음이 터질 것 같았지요. 두 사람은 근처 조용한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아 한동안 침묵만이 흘렀지요. 언제부터였어요? 마침내 순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영배는 고개를 숙였지요. 25년 전.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결혼한 지 5년 만에 영배는 다른 여자를 만났던 것이지요. 왜 그랬어요? 영배는 한참을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그때 회사가 어려웠어. 부도 직전이었지. 지영이네 아버지가 한약방을 하셨는데 그분이 우리 회사에 투자해 주셨어. 그러면서 지영이를 만나게 됐고
그래서요? 그게 이중생활의 이유가 됩니까? 순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영배는 더 깊이 고개를 숙였지요. 변명할 생각은 없어. 내 잘못이야. 처음엔 그냥 사업적인 만남이었는데 점점. 그리고 지영이가 임신을 했어. 다온이를. 그래서 25년 동안 나를 속이고 살았다는 거예요? 회사는 5년 전에 그만뒀으면서 매일 넥타이 메고 출근한다고 나갔잖아요. 영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푹 숙인 채 앉아 있었지요. 미안하다. 내가 몰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지영이랑 다온이 없었으면 나도 지금처럼 못 버텼을 거야. 순자는 참았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넌 두 집에 월급 나눠주고 두 여자를 속이고 살았니? 그게 버티는 거였어? 순자야. 날 순자야라고 부르지 마세요. 난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순자는 일어나 카페를 나왔습니다. 영배가 뒤따라 나왔지요. 순자야, 제발. 나 좀 내버려둬요. 혼자 있고 싶어요. 순자는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영배는 더 이상 따라오지 않았지요. 순자는 무작정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걷고 또 걸었지요. 집에 돌아온 순자는 방 한구석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30년의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지요. 어떻게 사람이 25년 동안 매일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두 개의 가정을 꾸리고 살 수 있을까요? 밤늦게 영배가 돌아왔습니다. 순자는 침실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지요. 영배는 한참을 문 앞에서 서성이다 결국 소파에서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서 살 수 없다고요. 영배가 출근한 후 그녀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세월 모아온 옷과 소지품들. 하지만 대부분은 두고 가기로 했지요. 새 출발을 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짐도 내려놓아야 했으니까요. 순자는 작은 여행 가방 하나와 손가방만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을 닫는 순간 서른에 살아온 공간과의 이별이 실감났지요. 하지만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후에는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순자가 향한 곳은 고향인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살던 집은 이제 폐가처럼 되어 있었지요. 몇 년에 한 번씩 들르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그곳이 유일한 피난처였습니다. 마을 어귀에 내려 순자는 천천히 집을 향해 걸었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지요. 어린 시절 뛰놀던 마당, 부모님과 함께 저녁을 먹던 식탁, 첫사랑의 설렘을 느끼던 동네 어귀. 집 앞에 다다르자 순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아갈 곳은 없었지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먼지와 습기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몇 년 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흔적이었지요. 순자는 먼지 쌓인 마루에 앉았습니다. 이제 와서야 눈물이 쏟아졌지요. 3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영배를 만났을 때의 설렘, 결혼식 날의 행복, 신혼 시절의 기쁨, 그리고 서서히 멀어지던 두 사람의 마음. 어쩌면 나도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 순자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어쩌면 그녀도 영배의 변화를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모른 척했던 것이지요. 평범한 일상이 깨지는 것이 두려워서 진실을 마주하고 싶지 않아서 밤이 깊어갔습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집에서 순자는 어둠 속에 앉아 있었지요. 폐가 같은 집, 그리고 무너진 삶.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속 깊은 곳에서 새로운 감정이 피어났지요. 나도 다시 살아야겠어. 순자는 처음으로 자신만의 삶을 생각했습니다. 영배의 아내가 아닌 이순자로서의 삶을 말이지요. 새벽녘 순자는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잠시 낯선 공간에 당황했지만 곧 자신이 고향집에 왔다는 사실을 기억했지요. 먼지 쌓인 마루에서 잠든 탓에 온몸이 아팠습니다. 일단 집부터 정리해야겠다. 순자는 천천히 일어나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집은 손을 댈 곳이 너무나 많았지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로서가 아니라 자신만의 공간을 가꾸는 일이 새롭게 느껴졌으니까요.
마을 구멍가게에서 간단한 청소도구와 식료품을 사 돌아온 순자는 하루 종일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먼지를 털고 마루를 닦고 오래된 가구들을 정리했지요.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하는 동안 그녀의 마음속에 쌓인 분노와 슬픔도 조금씩 걷히는 듯 했습니다. 해가 질 무렵 집 앞에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이순자 맞지? 아이고, 정말 너구나. 예순이 넘어 보이는 여자가 반갑게 순자를 불렀습니다. 자세히 보니 초등학교 동창인 박정숙이었지요. 정숙아, 너 아직도 여기 살아? 그럼, 나는 시집도 이 동네로 갔잖아. 근데 너는 언제 왔어? 서울에서 잘 살고 있다면서? 순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막막했지요. 정숙은 순자의 표정을 보고 금세 눈치를 챘습니다. 괜찮아. 나중에 천천히 얘기해도 돼. 일단 우리 집에 가서 저녁이라도 먹자. 혼자 뭐 해 먹겠어? 순자는 고맙게 정숙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정숙의 집은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지요. 정갈하게 꾸며진 시골집이었습니다. 정숙아, 남편은? 아이고, 우리 영감은 3년 전에 먼저 갔어. 지금은 혼자 살지. 저녁 식사를 하며 순자는 조금씩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30년 남편의 이중생활,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 그리고 모든 것이 무너진 순간까지. 정숙은 말없이 들어주었지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정숙의 물음에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모르겠어. 그냥 당분간 고향에서 지내면서 생각해 보려고. 그래, 천천히 생각해봐. 근데 나이 먹을수록 혼자 사는 게 쉽지 않아. 나도 영감 없으니 많이 외롭거든.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자는 정숙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혼자 산다는 것. 30해 동안 누군가의 아내로 살았는데 갑자기 혼자가 된다는 건 쉽지 않을 것이지요. 다음 날 아침 순자는 마을을 산책했습니다. 어린 시절 뛰놀던 길, 학교 가던 골목, 첫사랑과 만나던 다리. 모든 것이 변했지만 동시에 그대로였지요. 순자야?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순자는 돌아보았습니다. 예순이 넘은 남자가 서 있었지요. 한참을 바라보다가 순자는 그가 누군지 알아보았습니다. 명호. 김명호? 그는 고등학교 동창 김명호였습니다. 한때 순자에게 마음이 있었지만 그녀가 영배를 선택하면서 인연이 끊어졌지요. 맞아, 나야. 정숙이한테 내가 왔다고 들었어. 잘 지냈어? 명호는 순자를 마을 정자로 안내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학창시절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지요. 명호는 동네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사별한 뒤 혼자 지낸 지 10년이 넘었다고 했지요. 그런데 서울에서 갑자기 왜?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 자신의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명호는 진지하게 들어주었지요. 순자야, 너는 늘 착했지. 그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그런 짓을 했을까? 순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나 때문이야. 내가 사람 마음 돌볼 줄 몰랐어. 무슨 소리야? 내 잘못이 아니야. 그건 그 사람의 선택이었어. 명호의 따뜻한 말에 순자의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심으로 대화하는 기분이었지요. 며칠 후 명호는 순자를 찾아와 제안을 했습니다. 순자야, 내가 쓰지 않는 땅이 있는데 텃밭으로 써보지 않을래? 혼자 있으면 생각이 많아지잖아. 흙을 만지면 마음이 편해진다더라. 순자는 고맙게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그녀는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지요. 상추, 고추, 토마토 모종을 심고 매일 물을 주며 돌보았습니다. 흙을 만지는 동안 마음은 조금씩 평온을 찾아갔지요. 명호는 가끔 텃밭에 들러 농사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옛 추억을 나누며 웃기도 했지요. 순자는 오랜만에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그저 이순자로서 대우받는 느낌이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나자 폐가 갔던 고향집은 조금씩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작은 텃밭에서 수확한 채소들로 반찬을 만들고 마을 사람들과 나누며 순자는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갔지요. 어느 날 정숙이 제안을 했습니다. 순자야, 너 반찬 솜씨가 좋잖아. 마을 사람들이 내 반찬 맛보고 다들 칭찬하더라. 작은 반찬 가게라도 열어보는 건 어때?
순자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괜찮은 아이디어였지요. 살아가려면 수입도 필요했고 무엇보다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럴까? 작게라도 시작해볼까? 이렇게 순자의 새로운 삶이 조금씩 모양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상처는 여전히 아팠지만 이제 그녀는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지요.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순자의 작은 반찬 가게 순자네 반찬이 문을 열었습니다. 근처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반찬을 사가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지요. 감사합니다. 웃는 모습이 예전으로 돌아왔어. 명호의 말에 순자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순자는 그녀를 한눈에 알아보았지요. 영배와 지영 사이에서 태어난 딸 다온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순자 씨? 다온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순자는 잠시 말을 잃었지요. 가게에는 다른 손님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아버지께 들었어요. 여기 계신다고. 순자는 다온을 가게 안쪽 작은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지요. 가까이서 보니 다온은 영배를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특히 눈매가 그랬지요. 차라도 한잔할래요? 다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자는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찻잎을 준비했지요.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갑작스러운 다온의 말에 순자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영 씨가요? 네. 한 달 전에요. 암이었어요. 오래 앓으셨어요. 순자는 가슴이 묘하게 아파왔습니다. 미워해야 할 사람인데 왜 이런 슬픔이 느껴지는 걸까요? 그랬군요. 명복을 빕니다. 다온은 잠시 침묵하다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많이 힘들어하세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는 저에게 모든 것을 고백하셨어요. 그리고 이순자 씨를 만나보라고 하셨어요. 진짜 가족이 돼달라고요.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영배의 의도를 짐작할 수 있었지요. 지영이 세상을 떠나고 나니 이제 그는 공식적인 가족으로 다온을 인정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온 씨,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다온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전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았어요. 어머니가 숨기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도 전 아줌마를 원망한 적 없어요. 오히려 아버지가 이중생활을 하게 만든 저희 가족이 미안했어요. 순자는 다온의 진심 어린 말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는 잘못이 없는데 어른들의 실수로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았던 것이지요. 다온아, 내 잘못이 아니야. 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니? 다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가 이순자 씨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먼저 와봤어요. 아버지가 정말 오실 수 있을지. 순자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았지요. 아직도 영배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예전만큼 아프지는 않았습니다. 다온아, 난 내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아. 하지만 용서와 함께 살아가는 건 다른 문제야. 다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다온의 어린 시절, 지영의 마지막 날들, 그리고 영배의 후회에 대해서요. 며칠 뒤 예고했던 대로 영배가 시골집을 찾아왔습니다. 명호가 텃밭에서 일하던 순자에게 알려주었지요. 손님이 왔어. 서울에서 온 것 같은데. 석 달 만에 보는 남편은 훨씬 늙어 보였습니다. 머리카락은 더욱 휘어졌고 얼굴은 수척했지요. 들어와요.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건강해 보이네요. 영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만 끄덕였지요. 지영 씨가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영배의 눈에 슬픔이 깃들었습니다. 그래요. 오래 알았어요. 가을 햇살이 마당에 쏟아지고 있었지요. 너 너무 늦었어. 하지만 용서는 해줄게. 다만 다시는 날 부르지 마. 이제 나는 나대로의 삶이 있어. 영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알아요. 다시 돌아와 달라고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저 미안하다는 말이라도 하고 싶었어요. 30년 동안 당신에게 못할 짓을 했어요. 순자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영배를 향한 미움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이었지요. 다온이는
좋은 아이네요. 잘 키웠어요. 영배의 눈에 잠시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이어서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 아이는 정말 착해요. 당신을 늘 존중했어요. 비록 만난 적은 없지만 이제는 서로의 삶을 살아요. 당신도 나도. 순자의 말에 영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잘 지내요, 순자야. 영배는 돌아서서 마당을 가로질러 걸어갔습니다. 순자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지요. 30년을 함께했던 남자 하지만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순자의 작은 반찬가게 순자네 반찬은 마을에서 꽤 유명한 곳이 되었지요. 인근 면소재지에서도 손님들이 찾아올 정도였습니다. 순자 씨, 이 김치찌개 양념 정말 비법이 있는 거 아니에요? 시집 와서 20년 넘게 해도 이 맛이 안 나는데. 단골 손님인 최 씨 부인이 말했습니다. 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요. 비법은 없어요. 그냥 정성이죠 뭐. 가게 안은 늘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순자는 반찬을 만들면서도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30년 동안 혼자 집안일을 하며 살았던 그녀에게 이런 소통은 새로운 기쁨이었습니다. 순자야, 오늘도 배달 도와줄게. 명호가 매일 아침 가게에 들렀습니다. 그는 자신의 트럭으로 인근 학교와 마을 노인들에게 반찬을 배달해주는 일을 자청했지요. 덕분에 순자는 가게 일에 더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고마워, 명호야. 늘 신경 써주고. 두 사람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옛 친구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이미 두 사람을 한 쌍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이순자가 참 복받았네. 늦게라도 좋은 사람 만나서. 정숙이 가게에 들러 귓속말로 말했습니다. 순자는 얼굴을 붉히며 손사래를 쳤지요. 무슨 소리야? 그냥 친구 사이라니까. 하지만 순자의 마음속에도 작은 설렘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명호의 따뜻한 배려,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모습에 마음이 움직이고 있었지요. 어느 날 명호가 순자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내가 직접 농사지은 채소로 요리해봤어. 맛은? 글쎄, 내가 판단해줘. 명호의 집은 소박했지만 정갈했습니다. 마당에는 직접 가꾼 꽃들이 피어 있었고 거실에는 손수 만든 가구들이 놓여 있었지요. 명호야, 넌 손재주가 정말 좋구나. 이 식탁도 내가 만든 거야? 응, 겨울에 할 일 없을 때 만들었어. 혼자 살다 보니 이것저것 해보게 되더라고. 저녁 식사는 소박했지만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명호가 직접 기른 채소로 만든 반찬들, 손수 담근 막걸리. 두 사람은 옛 추억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요. 순자야, 나 할 말이 있어.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던 중 명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순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나 고등학교 때부터 널 좋아했어. 그때 내가 영배를 선택했을 때 많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제 다시 널 만나게 되어서 참 기뻐. 순자는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가슴속에서 따뜻한 감정이 올라왔지요. 나도 요즘 많이 행복해. 명호야 덕분에. 두 사람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의 손을 잡고 창밖의 별을 바라보았지요. 긴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봄이 깊어가면서 순자의 텃밭은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직접 기른 채소로 반찬을 만들어 가게에 내놓으니 손님들의 반응이 더욱 좋아졌지요. 순자 씨, 이 열무김치 정말 맛있어요. 내일도 꼭 남겨두세요. 인근 학교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어느 날 가게에 낯선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서울에서 온 듯한 중년 남성이었지요. 혹시 이순자 씨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만. 저는 다온이 남편입니다. 아내가 많이 말했습니다. 이모님에 대해서요. 순자는 놀라 말문이 막혔습니다. 다온이 결혼했다는 소식도 몰랐는데 갑자기 사위라는 사람이 찾아온 것이지요. 다온이가 결혼했군요. 네, 1년 전에요. 그리고 지금 아이를 가졌습니다. 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영배의 손주라. 자신과는 피가 섞이지 않았지만 묘한 인연이었지요.
아내가 이모님을 한번 찾아뵙고 싶어 해요. 괜찮으시다면. 순자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언제든 오세요. 환영합니다. 한 달 뒤 다온이 남편과 함께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배는 이제 슬슬 불러오고 있었지요. 이모님 잘 지내셨어요? 다온은 수줍게 인사했습니다. 순자는 다온의 손을 잡았지요. 그래, 잘 지냈어. 다온이도 건강해 보이네. 두 사람은 오랜 친구처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픈 과거는 언급하지 않았지요. 그저 지금 이 순간의 행복에 집중했습니다. 아버지가 안부 전해달래요. 요즘은 봉사활동을 시작하셨어요. 노인복지관에서요. 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영배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새 삶을 찾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잘 됐구나. 아버지께 내 안부도 전해줘. 다온이 돌아간 후 순자는 텃밭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인생은 참 이상한 것이었지요. 한때는 끝났다고 생각했던 삶이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뭐 생각해? 이렇게 멍하니. 명호가 다가와 순자 옆에 앉았습니다. 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요. 그냥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1년 전만 해도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인생은 원래 그런 거야.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 명호는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석양을 바라보았지요. 가을이 오고 순자의 반찬 가게는 더욱 번창했습니다. 이제는 직원도 2명이나 고용했지요. 마을 젊은 여자들이 순자에게 반찬 만드는 법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순자는 가게 간판을 새로 단장했습니다. 순자네 반찬 정직한 손맛, 정직한 사람. 명호가 직접 나무를 깎아 만든 간판이었지요. 가게 앞에 서서 간판을 바라보며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난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 산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지난날의 아픔은 여전히 가슴 한구석에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그 아픔조차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든 경험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었지요. 인생은 계속됩니다. 새로운 계절이 오면 또 다른 시작이 있을 것입니다. 순자는 이제 그 시작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갈 용기가 생겼으니까요. 명호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 우리 집에서 저녁 먹자. 내가 특별한 요리를 준비했어. 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지. 두 사람은 함께 걸어갔습니다. 석양빛이 그들의 뒷모습을 따스하게 비추었지요. 새로운 계절, 새로운 시작. 순자의 인생은 이제 막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시놉시스에 맞춰 8개의 챕터를 모두 작성했습니다. 이순자의 배신과 상처, 그리고 자립과 성장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에서 비롯된 이중가정과 배신의 아픔, 그리고 그 아픔을 딛고 자신만의 삶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렸습니다. 순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고 새로운 인연을 맺으며 성장하는 과정이 드라마의 핵심이 되었습니다.